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어제 이제 우리 과 주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술을 많이 마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안 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의실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저랑 지금 1대1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마 숙취로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오면은 이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그 이상 용액의 경우에 A가 하나 빠졌는데 네.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이 라울의 법칙을 만족을 한다. 이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도 배웠었던 내용들인데 어떤 기체의 분압이라고 증기압의 분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액이 순수할 때 그리고 용액이 순수할 때라고 하면 이제 용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용매만 있을 때의 증기압에다가 그 용매의 몰 분율 XI를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식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죠. 어떤 용액의 화학 포텐셜 μL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용매의 화학 포텐셜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은 RT ln pi 스타분의 pi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 i라는 성분을 가정할 때 이런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 용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 용액의 화학 포텐셜 μL의 경우에는 μ 스타 L에다가 RT ln 요 pi 스타분의 pi인데 우리가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을 만족을 하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x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그 용액의 몰 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화학 포텐셜이 변화한다. 순수 용매랑 비교했을 때에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같은 현상들도 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나요? 1대1로 과외 받는 게 흔치 않을 텐데. 예비군 때문에 수업 못 들어서. 지난번에 못 들었나요? 예비군. 영상 올리고 못 봤나요? 네. 아무튼 뭐 영상은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은 요 식들을 일단은 암기합시다. 라울의 법칙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용액의 화학 포텐셜은 용매의 화학 포텐셜에 요걸 더해준 값이다. 이거 식 유도하는 과정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챕터 6-2 영상 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요 두 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식을 합한 형태인 마지막 식도 알 수 있겠죠. 요거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참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지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수업에 안 와 있고 지난번 수업을 안 들은 분은 오늘 여기 와 있고 아무튼 그러네요. 6.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6.6절은 우리가 이성분계의 상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성분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때의 압력 혹은 분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이 6.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분계 상평형이라 그러면 사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분계의 상평형은 액체 상태의 용액을 우리가 담아두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증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진 이성분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성분계의 간단한 상평형을 우리가 용액의 증발, 용액의 증기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제 증류 요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증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증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마셔서 지금 속을 쓰리게 하는 그 에탄올이 바로 물이라는 용매와 뭐죠? 내가 말이 헛나오네. 그 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술, 소주 이런 것들이 에탄올이랑 물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액체상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분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증류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증류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조성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상평형 도표의 한 종류예요. 이걸 한번 그려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임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벤젠 앞으로 B라고 쓸 거고 벤젠과 유사하게 생긴 톨루엔 BT 혼합 용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한데 이 혼합된 용액이 이상 용액처럼 거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이상 용액처럼 거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을 따르는 건가요? 그렇죠.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나 보네. 그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먼저 액체 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조성에 따라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결국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데 액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려면은 액체에서 기체가 생성되기 직전까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압력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온도로 생각하면은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기 직전까지 온도를 다 모으면 거기까지는 전부 다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H2O라는 물질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서 기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 딱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게 되는 지점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처럼 온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압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온도를 바꾸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도 하지만은 압력을 바꿔서 역시 액체를 기체로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액체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 압력을 점차 줄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화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압력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액체가 그러면은 증기가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증기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지점은 우리가 가열을 하지 않아도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하니까 가장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증기압 P를 계산해 보면은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생각을 해 보면은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생각해 보면 어떤 증기압 전체 증기압 P를 계산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이 각자 더하면 그렇죠. 그 벤젠의 증기압 더하기 톨루엔의 증기압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앞에서 한 가지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은 각 기체의 증기압 PB, PT의 경우에는 XB, PB 스타, 그죠? 그 다음에 XT, PT 스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근데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림을 얻고 싶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물질의 몰 분율에 대해서 뭐 벤젠의 몰 분율이 0에서 1로 변함에 따라서 이 압력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변수가 지금처럼 XB, XT 이렇게 몰 분율이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나타내야지 우리가 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내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성분계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앞에 거는 그대로 쓰고 뒤에 나오는 XT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1-XB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XT랑 XB밖에 없으니까 걔네들 두 개 더하면은 1이 나와야 되죠, 항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의 모양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XB랑 관련된 부분 그리고 XB와 관련이 없는 상수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PT 스타 더하기 PB 스타 마이너스 PT 스타의 X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모양이 생긴 거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전체 압력 P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흡사와 AX 플러스 B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냥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어떤 용매의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니까 상수잖아요, 이거. 상수고 PT 스타도 상수고. 이거는 그냥 AX 더하기 B 형태 꼴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어떤 숫자니까 뭐 PB를 우리가 뭐 600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PT 스타를 300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집어넣으면은 300x 더하기 600 뭐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제가 오른쪽에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런 선형의 그래프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 선보다 압력이 더 높아지면은 액체가 될까요? 기체가 될까요? 기체 압력이 더 높아지면은 액체가 액체가 되죠, 그죠? 이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해주면은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테니까 이거보다 더 위쪽은 그러니까 리퀴드가 되는 영역인 거예요. 액체. 그리고 여기 양끝단의 그림을 절편 해보면 PT 여기는 PT 스타고 그죠? 아니죠. PB 스타죠, 그죠? XB에 0 그죠? XB에 1 넣으면은 PB 스타네요, 그죠? PB 스타. 여기는 PT 스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하나 얻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어떤 임의의 지점, 초록색 지점에서 출발해서 압력을 쭈루룩 떨어뜨리다 보면은 딱 요 지점 X 표시한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 기체가 부글부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한동안은 평형 상태에 있죠. 갑자기 어느 순간 액체가 기체로 싹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빗금치는 구간 동안 공존하다가 여기 이제 네모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기체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액체가 존재하는 마지노선을 알았으니까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마지노선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점선의 모양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걸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식을 한번 써놓고, 요 위에서 구한 식을 한번 써놓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증기 안에 이제 액체에서 압력을 떨어뜨리면은 점점점 그게 증기, 기체로 바뀌어 간다라고 했는데, 증기 내에서 벤젠이라는 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우리가 XB의 V라고 표시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는 베이퍼, 증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증기 내에 XB, 증기 내에 벤젠의 몰 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XBV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썼지만은 액체 내에서 벤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냥 우리가 XB라고 나타낼 겁니다. 요게 조금 기호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렇게 XB는 액체, XBV는 베이퍼, 증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증기 내 XBV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압력 P에다가 그 벤젠의 분율, 기체상에 있는 벤젠의 분율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벤젠의 증기압 PB가 되죠. 그죠?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BV는 P분의 PB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거, 전체 압력 P는 여기 위에 식을 보면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위에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은 PT 스타 더하기 PB 스타 마이너스 PT 스타 곱하기 XB,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이 PB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라우레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XB 곱하기 PB 스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그 다음에 라우레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기체상에 있는 벤젠의 분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식에 지금 XB가, 그러니까 액체상의 몰 분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을 표현하기가 거슬리는 거죠. 우리는 XBV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은 요 식을 한번 써볼 텐데요. PB, 그러니까 벤젠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죠? PB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XBV 곱하기 P가 있고, 그 다음에 라우레 법칙, XB 곱하기 PB 스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XBV와 XB에 관련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는 XBV분의 XB의 PB 스타가 되고요. 그냥 요 두 개의 식을 그대로 연결을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압력 P라고 하는 것을 XBV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싶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식을 보면은 전체 압력 P를 액체에 대한 몰 분율 XB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XBV에 대한 것도 이런 식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PB 스타 빼기 PT 스타의 XBV 분의 PT 스타 PB 스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자세한 과정을 지금 제가 유도를 따로 해드리진 않았는데 요 위에 식 녹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XB랑 XBV에 대한 관계식 정리를 하면은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마지막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식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전체 압력 P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체상의 몰 분율을 가지고만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가 또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PB 스타와 PT 스타는 그냥 어떤 숫자예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AX 분의 1 이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다시 일로 와가지고 이번에 XBV에 대해서 P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약간 포물선처럼 요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XB에 대해서 요렇게고 XBV에 대해서 요렇게 따라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XB 또는 XBV가 0에서 1로 변한다. 그렇게 했을 때 압력 P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곡선의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 빨간색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액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은 요 파란색보다 밑에 있으면 압력이 더 낮다 그러면 다 기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베이퍼 전부 그 기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과 파란색 선 사이에는 둘 다 존재하는 구역이에요, 그죠? 다들 뭐 지난 수업을 안 들었는데 잘 아시네요. 요게 공존하는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색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거를 그거 뭐죠? 그 실제 뭐 임의의 지점 여기에서 만약에 출발한다. 여기에 이런 조성을 가지는 액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증발을 압력을 점점 내려주게 되면 그 화살표 따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액체상만 존재하다가 딱 여기를 치는 순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기체가 부글부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물결 표시한 찌글찌글한 구간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체가 생기다가 액체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세모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이제 액체는 하나도 없고 전부 기체만 존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갈수록 그때부터는 전부 기체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오랜만에 1대1로 하니까 예전에 뭐 과외했을 때 같기도 하고 참 이 넓은 강의실에 둘만 있으니까 약간 좀 특이하네요. 기분이 좀 특별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현장에 오시진 않았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같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에 우리가 이제 압력 조성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이제 어떤 몰 분율에 따라서 압력 P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봤는데 이제 요런 한 가지 재밌는 걸 해볼 겁니다. 뭐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뭐 요런 곡선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L, LV, V 요렇게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건 좀 지울게요. 여기 그림을 그려야 돼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처럼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압력을 낮추다 보면은 여기 지점에 도달하고 더 낮추면은 뭐 요런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뭐 우리 교재에는 C라고 하는 지점, 요 지점이에요. 이렇게 도달했을 때에 요 조성 여기 상태에서 C라고 하는 지점에서 도대체 액체상과 기체상이 얼마씩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재에 뭐 지렛대 규칙, 뭐 레버 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상이 공존하는 구간 L 플러스 V 구간에서 임의의 지점에서 액체상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세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체상에 해당하는 부분 네모 여기 값은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용액이 있을 때에 성분 2라고 해볼게요. 성분 2의 양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분 2가 액체 안에 성분 2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는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이 액체 안에 들어있는 몰수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게 조금 이 노테이션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요 그림을 먼저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액체 안에는 지금 전체 N몰만큼의 액체가 있을 거예요. NL만큼의 L은 리퀴드를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 NL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성분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것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을 더한 것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결국 놔두면은 이런 증기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증기상 NV에 NV 몰만큼의 증기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1번 기체가 증기로 존재하는 것, 2번 기체가 증기로 존재하는 것의 몰수를 더해주면 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X2L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 내에 2번 성분이 얼마만큼 있느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모의 경우에는 NL이 될 거고 N2L 이렇게 되겠죠. 유사하게 기체상에 그러면은 2번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몰분율을 써보면 N1V 더하기 N2V 분의 N2V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는 NV 분의 분자는 N2V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점에서 요 라인 있죠. 요 쭈르륵 내려오는 요거는 빨간색 하이라이트 선으로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양 X2라고 할까요? 여기서 XB 어떤 B라고 하는 그러면은 요게 전체 몰수 액체에 들어있는 전체 양 그 다음에 기체에 들어있는 전체 양 더한 다음에 이것이 N2L 더하기 N2V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X2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겠군요. 우리 실정에는 지금
제가 노트에는 XB라고 지금 잘못 써놨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X2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점 X2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 X2L 요 세모가 X2L이고 네모가 X2V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만나는 곡선이 지금 세모는 빨간색 곡선, 액체 곡선과 만나고 있고 네모는 파란색 곡선, 기체 곡선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각각 X2L, X2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튼 X2라고 하는 물질의 비율은 전체 몰수, 액체로 존재하는 것 전체, 기체로 존재하는 것 전체를 다 더한 토탈 몰수 분의 2번 성분이 액체에 있는 것, 2번 성분이 기체로 있는 것 다 더하면은 결국 이게 2번 성분의 전체 몰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사실 N 토탈분의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식을 가지고 좀 놀아 보려고 하는데요. 요식을 가지고 이제 분모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NL 더하기 MV X2는 N2L 더하기 N2V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우변을 우리가 잘 표현을 해보면은 N2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의미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액체 상태에서 2번이 몇 몰이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액체 상태의 전체 몰수에다가 액체 상태 내에서 2번의 몰 분율 X2를 곱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것은 NV 곱하기 X2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X2L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NL 나오는 거는 NL끼리, NV 나온 거는 NV끼리 묶어주면은 NL X2 마이너스 X2L은 NV X2V 마이너스 X2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립시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쭈루룩 지금 라인 따라서 이제 기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X2라는 몰 분율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그렇게 됐을 때 임의의 지점 여기에서 X2L과 여기서 만나는 지점 X2V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이걸 잘 보면 X2-XL 그럼 요거 나타내는 거죠. 요거 요 X2-X2L이 요거 길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나요? X2-X 그죠? 이게 뭐 0.5라고 치고 0.3이라 치면은 0.5 빼기 0.3 하면 요거 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X2V-X2는 뭐냐 하면은 요거 길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흡사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이거기 때문에 NL 곱하기 LL은 NV 곱하기 LV 뭐 이런 식으로 길이다. L이 이제 랭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마치 지렛대처럼 여기 이렇게 지렛대가 있으면은 이 양쪽이 무게를 맞추도록 이렇게 되는 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레버 룰이라 지렛대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노트에 L이 액체 L이 액체 리코드가 아니라 길 렌스인 거죠.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그 노트 제일 마지막에 그 L 요렇게 나오는 거 있죠. 지금 노트에 제가 LL 요렇게 써놨잖아요. LV. 요거는 이제 리퀴드를 여기선 또 리퀴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책에 그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만 길이 랭스를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 L은 전부 다 그 액체 리퀴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위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아니 참자로 잘못 쓰신 거죠. 그렇죠. 요 식이 지금 노트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NL, LL은 NV, LV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뭐 똑같은 의미죠,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을 노트에도 조금 수정을 해놓도록 할 테니까 지금 뭐 새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 강의 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예제는 아니고 제가 다른 책에 있는 걸 보고 가져왔는데 1프로판올이라고 하는 이 용매를 1번이라고 하고 이 물질 2프로판올 이거를 이제 2번 물질이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개가 이상 용액을 형성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물질의 증기압이 21토르 정도 되고 두 번째 물질의 증기압이 45토르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물질의 액체상의 분율이 0.75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물질과 두 번째 물질이 각각 기체에 얼마만큼 있느냐, 기체상 몰 분율을 계산해 보라는 것이 문제가 하나의 좋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를 묻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 그램을 계속 그리게 되는데 요 그림상에서 액체상의 몰 분율 요게 이제 지금 0.75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증기를 만들었을 때 증기를 만들면은 걔가 어떤 기체 성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체 성분들의 내용물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여기 지점 요런 조성으로 액체 0.75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성분이, 그럼 첫 번째 성분의 액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게 몰 분율이 0. 어차피 액체 안에는 1번 아니면 2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액체 안에 두 번째 성분이 0.75 들었다는 거는 첫 번째 성분은 0.25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x1 p1 스타 더하기 x2 p2 스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우리 라울의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x1, x2라고 하는 것이 전부 액체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 라울의 법칙은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0.25 곱하기 21토르예요. 그죠? P1 스타는 21토르. 0.75 곱하기 45토르. 그래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은 39토르의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 X침 부분이 39토르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증기를 만들게 되면은, 증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여기 X침 부분에서 지금 압력을 유지한 채로 증기를 만든다는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향해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첫 번째 용액이 증기상과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나타내는 압력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체가 기체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압력과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압력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 P가 일정한 선에서 움직여야 돼요. 좌우로.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되려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초록색 지점을 가는 건데 결국 이 초록색 지점에서 이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알고 있죠. 첫 번째 성분의 기체에서의 압력은 전체 압력 P에다가 x1v 기체상에 이 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 비례해서 전체 압력 P에 비례해 가지고 1번 성분의 부분 압력 P1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x1v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P분의 P1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라울의 법칙에 따르면 P1은 어떻게 계산되죠? 이거는 x1 액체 곱하기 P1 스타로 계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그럼 전체 압력은 39토르인데 거기에서 첫 번째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압은 얼마냐 하면은 0.25 곱하기 21토르. 이거 계산하면 0.13이 됩니다. X2V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똑같이 계산을 해서 P분의 P2에서 계산을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의 몰 분율을 모두 더하면 이게 얼마 돼야 되죠?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성분이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다 더하면은 1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얘는 0.87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0.75만큼 액체 상태에서는 X2가 0.75만큼 있었는데 기체상이 되니까 이게 0.87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 별 질문 없나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압력 조성 말고 또 온도 조성 다이어그램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거 뭐 그리는 건 우리가 다 유도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조성 X에 따라서 온도 T에 따라서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한번 봐보면은 뭐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온도예요. 압력이 아니라. 그럼 요 선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이야기를 하기가 편하겠군요. 이렇게 있을 때에 요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더 높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여기는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겠죠, 그죠? 이제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기체가 더 위쪽에 있고 액체가 더 아래쪽에 있고 여기가 사이는 뭐 여전히 공존하는 구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증류 과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류 과정을 실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끓여가지고 분리를 해내려고 할 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를 한번 직접 따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기체상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기체상에 이런 조성을 가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온도를 쭉 내려가지고 응축을 시키면은 응축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여기 지점에 빨간색 점에 딱 도달하게 되죠. x. 그럼 여기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상변화, 기체에서 액체 쪽으로 쭉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변화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 변화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물 끓이는 거 생각해 보면 100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기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끓인다고 해서 온도 같이 계속 안 올라가잖아요. 일단은 기체가 액체로 다 변할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액체가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분리를 해내요. 액체를 따로 꺼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기체로 만드는 거죠. 그죠? 기체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도달할 거고 여기서 다시 또 상변화시키면 이제 여기 갈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점점 반복하다 보면은 순수한 하나의 물질 요 한쪽 끝에 도달하면은 몰 분율이 1인 지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체 상태에 있던 거를 액체로 만들어서 액체로 만들었다가 그 액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걸 기체로 다시 만든 다음에 액체로 만들고 기체, 액체 요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액체상에는 하나의 물질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럼 액체상에 하나의 물질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체상에 있는 거는 나머지 하나의 물질만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개가 섞여 있을 텐데 뭐 A, B 두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액체에 만약에 B가 분리되어 나간다, 액체로 분리되어 나갔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기체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1일 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1일 때는 한 물질은 액체, 한 물질은 기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이 X1이라는 몰 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요 과정을 통하면은 X1의 값이 커지죠. 지금 오른쪽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니까 X1이 커집니다. X1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체 상태보다 X라고 하는 지점보다 이 네모라고 하는 지점에서 1의 성분이 더 많다는 거죠. 1번 성분 1의 비율이 이 네모랑 X랑 비교해 보면 네모에서 훨씬 많아요. 그죠? 즉 지금 네모는 액체를 나타내고 X는 기체를 나타내니까 액체상에서는 성분 1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기체상에는 누가 더 많아지겠어요? 2번 성분이 더 많아지겠죠. 성분 2가.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출발했을 때 여기를 뭐 임의로 0.2라 x1이 0.2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0.5라고 해볼게요. 첫 번째 증류를 시작하기 전에는 x2가 0.2, x1이 0.2, x2가 0.8 이렇게 있는데 증류를 한번 거치면 x1은 0.5, x2도 0.5, 여기는 0.8이라고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면은 x1은 0.8, 그럼 x2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0.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에는 액체상에서의 1번의 비율은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하게 2번 성분은 액체 내에서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이 줄어들었는 게 어디로 갔느냐? 액체 내에서 성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기체로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 증류를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액체와 기체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분별 증류를 통해서 얘네들을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불변 끓음 혼합물, 그래서 영어로 아제오 트로프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증류를 하는 원리는 액체상에서의 그 분자들의 비율, 물질의 비율과 증기상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액체상에서의 비율과 요값 x와 기체상에서의 비율 y가 다르죠. 그죠? 조성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물질들은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어떤 물질들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조성 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녀석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이거 그림을 훨씬 크게 그려가지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온도 올린 다음에 기체 만들고 응축시켜서 다시 액체 만들고 상변화 쭉쭉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X 지점으로 빠지죠. 근데 이 X 지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기체 액체라고 했을 때 기체의 성분, 액체의 성분이 정확하게 똑같은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해보면은 x1이 뭐 0.3이었는데 y는 0.6 이렇게 상변화를 일으키면은 원래는 1번 성분이 0.3밖에 없었는데 가열을 하고 나니까 x1 성분이 더 늘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가열하고 한 번 더 가열하면 이게 점점 1번 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니까 1번을 분리해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지점은 액체랑 기체가 조성이 똑같아요. 그 0.5 x1이 0.5인 거를 백날 끓여봤자 나오는 증기도 똑같이 x1이 0.5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시 응축시켜봤자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끓이면 다시 똑같은 거 나오고 계속 그냥 되돌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는 여기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불변 끓음 혼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물질을 완전히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곡선에서 한 가지 성분은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A라는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쭉 가열을 했더니 가열을 하면 여기 B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M이라고 해볼까요? M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기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기체를 만들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모두 기체가 되겠죠. 그게 바로 B라는 지점이 됩니다. 그죠? 상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끓는 점으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할 거니까. 근데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X1이 조금 더 늘었죠. 그죠? 조금 더 늘었고 걔를 다시 액화시키면은 이 밑으로 C라는 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증발시키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뭐 X1이 0.1만큼 있었어요. 얘를 우리가 막 가열을 해가지고 증발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기들을 싹 다 끌고 모아서 가져왔어요. 가져와 보니까 X1의 비율이 X1 프라임으로 커졌죠. 그죠? 그 증기를 이제 다시 여기에다 넣었어요. 여기서 X1 프라임은 뭐 늘어가지고 0.3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이거를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가열을 해가지고 C를 해가지고 또 가져가면은 이번에는 X1 더블 프라임이 되는데 얘는 X1 프라임에 비해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죠? 이 증기를 또 가져와서 봐봤더니 이번에는 X1 프라임이 뭐 0.4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액체 내에서 X1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증기를 가져와서 또 액체를 만들고 그걸 다시 증기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증기 내에는 누구의 비율이 자꾸 올라가요? X1 그죠? X1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반대로 남아있는 용액에는 누가 늘어나겠어요? X2가 남아있겠죠. 그죠? X1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여기 용액에서 X1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냥 1번 성분을 많이 줄였어요.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2번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 2번의 비율이 점점 이 남아있는 용액에서는 2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불변 끓음점, 요 파란색 X 기준으로 왼쪽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남아있는 용액에는 2번 성분만 남게 돼요. 이렇게 해서 2번만 남게 되고, 2번이랑 우리가 불변 끓음 혼합물 2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액에 이렇게 남아있게 될 거고, 증기를 계속 가져간 것은 불변 끓음 혼합물로 남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그러면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에 왼쪽에서 출발하면 그러면 순물질 2번과 불변 끓음 혼합물 조합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이번에 오른쪽에서 불변 끓음 혼합물 오른쪽 이 X점의 오른쪽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X1의 비율이 기체 액체 가면은 X1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X1의 비중이 줄죠. 그죠? 이번에는 반대로 요거랑 똑같은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가열해서 뽑아냈어요. 가열해서 뽑아냈더니 1번 기체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반대로 1번 기체의 비중이 줄었다는 건 누구의 이 증기 안에 누구의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2번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2번은 우리가 자꾸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우리는 X라는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증기에 2번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 남아있는 녀석은 누가 많다는 거예요? 용액에는?
용액에는 1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증기를 얻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증기를 가져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불변 끓음 혼합물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달한 더 이상 1번이랑 2번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남아 있는 건 어때요?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계속 2번만 뽑아낼 수 있잖아요. 2번만 많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2번만 계속 많이 내보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용액에는 순수하게 1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변 끓은 혼합물의 어느 쪽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 왼쪽에 출발하면은 2번을 많이 얻게 되고 오른쪽에서 출발하면은 1번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출발을 하나 한쪽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지만 1번 성분이든 2번 성분이든 하나는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귀결하게 되는 증기를 뽑아냈을 때에 귀결하게 하게 되는 점은 바로 이 노란색 점 불변 끓음 혼합물에 수렴해버리기 때문에 분리해낼 수 없는 혼합물이 무조건 만들어지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에서랑은 그림이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그림에서는 1번이랑 2번 성분을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죠.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었는데 이 불변 끓음 혼합물 아제오트로프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증기로 뽑아낸 부분이랑 용액에 남아있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한쪽은 이렇게 혼합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제오트로프는 뭐 이런 것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B번 그래프는 그러면 이상처럼 다 뽑아낼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죠. B번에서도 역시 B번 좋은 질문인데요. B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뒤집혀진 모양. 이걸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말하는 건데 만약 여기서도 우리가 비슷해요. 액체를 여기 너무 밑인가? 여기서 액체를 출발해서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이거를 1의 뭐 몰분율이라고 했을 때 쭈쭈쭉 반복하다 보면 1이 점점 없어져요. 그죠? 액체에서 증기 만들고 다시 응축, 증기, 응축, 증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은 자꾸 없어지죠. 그럼 증기 안에는 뭐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2번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반대로 남아있는 용액은 1번과 2번 얘는 반대로 결국 움직이게 되고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한쪽에서 원을 자꾸 그 1번 성분을 자꾸 없애면은 남아있는 녀석은 이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액체와 증기의 조성이 같아지는 지점으로 수렴해버리죠. 그죠? 뽑아낸 증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순수한 2번만 남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것들은 계속 반대쪽으로 가다 1번이 더 많아지니까 걔는 가다 보면은 불변 끓음 혼합물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오른쪽에서 출발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출발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증기를 뽑아내면은 1번은 완벽하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순수한 1번은. 남아있는 용액은 어떻게 돼요? 용액은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 갇혀버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1번, 2번 혼합물이 생겨버리죠. 그럼 A 그래프는 용액을 순수하게 뽑아내는 거고 B 그래프는 증기를 순수하게 뽑아낼 수 있는 형태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서 같이 설명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에서 LV인데 증기로 뽑아낸 부분을 점점점 가다 보면은 증기로 뽑아낸 부분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그 불변 끓음 혼합물로 수렴해 버리죠. 근데 요런 뒤집어진 이런 모양에서는 우리가 증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죠.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얘는 용액을 따라가다 보면 순수한 용액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순수한 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서로 다른 형태네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해봤었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용액을 따라가면 순수한 걸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증기를 따라가야지 순수한 걸 얻을 수 있는지도 달라지네요. 그리고 불변 끓음 혼합물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도 얻을 수 있는 성분이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6.6절 정도만 해도 양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용액의 총괄성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밖에 없네. 그래서 네, 수고 많으셨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음 주 2번 수업 다 영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이 갑자기 좀 잡혀가지고 월목 그러니까 날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5일 그 다음에 5월 15일 월요일, 18일 목요일, 그 다음에 제가 공지사항에도 써놨는데요. 25일 목요일 이렇게 3번은 15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네. 15일 아니었나? 15일도 맞고 25일도 맞고 6월 1일까지도 해야 되네. 25일.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제가 갑자기 학기 말에 출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만나 뵙는 거는 22일 월요일 수업 때 뵙겠네요. 22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